여러분은 가진 것을 가족에게 모두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 마음은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는 그 사랑이 가족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다 해주려 애썼지만 되려 가족이 부담을 느끼거나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마음이 상대를 더 힘들게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주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힘을 기르지 못합니다. 형제가 서로에게 무조건 양보하면 결국 한쪽은 희생만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를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면 결국 둘 다 불행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모든 걸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도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방송에서는 가족에게 모든 걸 주더라도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는 4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마음을 이유로 무엇이든 다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가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불안과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더 현명한 방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희생이 가족을 나약하게 만들고 결국 불행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어떤 것들은 가족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지, 그것을 지킬 때 어떻게 가족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다 해주면 그 자식은 결국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른이 된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족에게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합니다. 자신이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가고 싶은 곳을 포기하고 오로지 자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가 행복해질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이 쌓이면 자식은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감사해야 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희생이 부모가 해야 할 의무처럼 변해버립니다. 결국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자신의 꿈도 접었고 비싼 과외비를 대기 위해 하루 3개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은 뭐든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된 후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돈을 벌면서도 여전히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려 했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힘들어도 이 아이는 제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밉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었는데 정작 상대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상대에게 의존하는 습관만 길러줄 뿐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지만 나중에는 부담이 되고 결국에는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건강한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식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희생이 정말 가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희생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족에게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은 끝없는 간섭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는 서로 걱정하고 배우자는 상대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언을 하고 때로는 그 조언이 강요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고 모든 선택을 대신해 준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처음에는 고마울 수도 있지만 결국 숨이 막히고 벗어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실수할까봐 항상 조심시켰습니다. 딸이 입을 옷을 정해주었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일일이 간섭했습니다. 대학 전공도 어머니가 정해주었고 심지어 직장도 어머니가 원하는 곳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처음엔 딸도 어머니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성인이 되고 난 후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나를 그냥 놔주세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몹시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한 일인데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밀어내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 때로는 그 사람을 옥죄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섭은 처음에는 보호처럼 보이지만 결국 상대방의 선택권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선택권이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간섭 속에서 자란 아이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항상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삶을 경험할 기회를 주세요.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내버려 두세요. 필요할 때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존중에서 나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해주고 싶겠지만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가족에게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은 희생을 당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형제는 서로를 위해 양보하며 배우자는 상대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혹은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고 싶던 여행도 포기했고 사고 싶던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족만을 위해 일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자식들이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그의 희생을 고맙게 여기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지만 자식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우리는 그걸 원한 적이 없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선택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선택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늘 희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가? 내가 원해서 하는가? 아니면 기대에 부응하려 하는가? 희생이 습관이 되면 그 희생은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괴롭히고 상처 주는 일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자체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모든 것을 주더라도 여러분 자신까지 바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로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이 가족에게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은 미래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힘들지 않길 바랍니다. 형제는 서로가 어려움을 겪지 않길 원합니다. 배우자는 상대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든 미리 준비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가족이 행복해질까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무엇을 하든 항상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고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인맥까지 동원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집을 사주었고 손주가 태어난 후에도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가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 무조건 좋은 것만 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 없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어머니를 찾으며 의존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해주고 있는 일이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여러분이 안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까요? 부모의 지나친 보호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언제나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라 믿고 어떤 문제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가 떠나고 난 후에는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 더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가족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자체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걸 다 해주어도 결국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미래까지 책임지려 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넘어지는 법을 배우게 해야 다시 일어나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때로 짐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가족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를 절대 주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랑. 둘째,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는 과보. 셋째,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 넷째, 미래까지 책임지려는 마음.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까지 이런 사랑을 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 거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거절할 줄 알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지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아간다. 가족에게 모든 걸 대신 해주려는 마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물고기를 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형제끼리 서로 돕는 것이 무조건적인 의무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이 오히려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손을 내밀어주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가족과 더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때로 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가족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는 절대 주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랑. 여러분의 희생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어선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는 과보. 가족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신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 금전적인 도움은 한순간의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자립할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돕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미래까지 책임지려는 마음.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족의 미래까지 책임지려 한다면 결국 내 삶도 지치고 가족도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내 삶을 지키고 가족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가족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에게 다 주더라도 절대 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공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